돈 좀 받게 해주세요. 형법이 알고 싶다. 김종욱입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5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갚지 않네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한테 돈 빌렸을 때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진짜 피 같은 돈인데 돈 좀 갚아줘. 친구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갚아주면 뭐 고마운 거고, 안 갚아준다 그러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일단 포기하세요. 소송을 건다라고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한 300 정도 되거든요. 많게는 뭐 500에서 그 이상 되는데 5만 원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 500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실질적으로 받기도 힘들고. 800만 원이다. 그건 받아야지. 현재 민사법체계에는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정식 재판하면 사실 변호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비용 너무 많이 들거든요. 소액 관련해서 소액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이 법원에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채무자한테 우편을 하나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돈 갚았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돈 안 갚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때 하는 게 이제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돈을 안 갚았다, 그때 이제 지급 명령이 확정이 돼요. 그때는 꼭 갚아야 돼. 만약에 안 갚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 확정 판결만 가지고 채무자 집에 가서 강제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집행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채무자가 거의 돈 갚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법원에서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정식 재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송이 위험한 게 내가 제대로 대응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잘못하면 이제 질 수가 있거든요. 회속 판결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온전히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고, 좀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약간은 야매적인 방법인데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 형사소송 그대로 해가지고 고소장 가져가서 경찰서에 가서 얘가 애초에 사기죄 생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로 같이 엮으면 돼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채무자 입장은 상당히 심정 부담감 가거든. 그 다음에 죄질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심지어 구속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는 경제적인 사정도 괜찮고 돈 갚을 여력이 충분히 됐는데 나중에 내가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돈 못 갚는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 빌릴 당시에 얘가 진짜 사기죄 생각이 있었냐, 아니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돈 못 갚았냐, 이게 결국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설령 경찰관이 형사처분 사기죄 될 것 같아 해. 그래서 법원에 넘긴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구속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심정 압박은 없거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저 꼭 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빌려주되 최악의 상황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차용증 꼭 써라, 계좌이체 시켜라, 돈을 줄 때는 반드시 흔적 남겨야 돼, 그냥 현금 뽑아주면 안 돼, 이 정도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담보 잡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형한테 돈 빌려주는데 언니한테 돈 빌렸는데 그걸 갖다 언니 집 있지? 집 담보 잡자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단 차용증 하나 있죠. 이거하고 공증을 싹 받아놓으면 됩니다. 공증하고 차용증만 있으면 돼.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 갚지 않습니다, 돈 받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판사가 보니까 공증 있네. 공증은 이거는 이 국가기관에서 증명을 해준 거거든. 그러면 더 이상 소송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돈 받을 수 있어. 다만 요것도 여러분들이 2중, 3중, 4중 안전장치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 민사법 체계가 채무자 중심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IMF 1990년대, 98년, 99년, 2000년 그때는 채권자 중심주로 돼 있었거든. 돈 안 갚았다,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막 집에서 죽치고 사장님 돈 갚으세요, 맨날 아침부터 전화로 협박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
이 돈 못 갚아가지고 너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법을 싹 바꿨어. 그래서 그때부터 채무자 중심주의로 돼가지고 일단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너무 독촉하거나 너무 갈군다. 이거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밤에도 가서 채권자가 돈 갚으세요 채무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로 독촉해서 예전에는 뭐 계속 하루 종일 전화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이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파산해버리면 채권자가 그때부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사람하고는 돈벌이 하지 마. 소액거래도 하지 마. 친구가 3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5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그냥 친구한테 주고 내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괜히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친구 하나 잃을 것이냐 여러분들 잘 판단하면 돼요.